그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섭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인간이 이해하고 그 경륜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섭리라 그래요. 근데 이제 통일이라는 말이 왜 붙었느냐? 에덴 동산에서 인류 역사가 출발할 때는 통일된 세계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아담과 해와가 거기서 성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으면 그 자체가 선주권이에요. 선만이 있는 세계예요. 근데 아담이 또는 해와가 하나님과 일체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해와가 천사장과 일체가 돼가지고 아담을 꼬여서 결국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 역사 자체가 선으로 출발 못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통일은 왜 우리 교회가 출발하면서부터 통일을 들고 나왔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지 못했다, 사탄을 대했다 그 말 자체는 하나님과 일치 안 됐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통일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통일은 둘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도 둘이잖아요. 마음과 몸이. 그럼 마음과 몸이 하나 못된 게 타락이니까 그 믿음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왜 믿습니까? 사람 인자변에다 말씀 원자를 붙이면 믿을 신자가 되잖아요. 신앙이라는 것은 사람이 말씀과 하나 되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그 뜻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마음과 몸이 갈라지니까 결국은 투쟁이 일어나고 세상이 시끄럽죠. 이걸 통일하자는 거예요. 마음과 몸이 통일. 축복식을 통해서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사탄의 혈통을 벗겨내고 하나님의 혈통으로 전환하는 게 축복이에요. 거기서 이제 마음과 몸이 부부가 하나 되는 그 통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정을 떠난 민족이 나오잖아요. 국가민족. 그럼 민족, 우리 분단이 왜요? 그것도 분단이 갈라졌다. 갈라진 것을 둘로 하나로 합치는 걸 통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인권과 아벨권이, 남북분단은. 그럼 세계적으로는 공산권과 민주권이, 이걸 하나로 합치는 거.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통일로 시작한 거예요. 아버님이 섭리를 출발할 때 세계 기독교 통일실력협회 그랬잖아요. 이 지상에는 이 진리 가지고는 안 되니까 영적 세계가 우리는 무영 세계와 유형 세계로 갈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형도 실체고 유형도 실체야. 그러니까 영인체하고 육체가 하나 돼야 또 통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기독교 중심으로 통일을 먼저 하고 기독교가 분열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비신자들까지도 통일한다. 그게 전부 통일이에요. 섭리에서 평화, 통일, 가정, 연합 그것도 통일이 들어가잖아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통일이 따라와야 되고 통일되지 않은 평화는 영구적 평화가 안 된다고 말이죠. 이런 점에서 섭리는 통일을 전제로 하고 출발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통일을 전제로 했다 이게 통일. 그러니까 모든 분열을 통합으로 또 분단을 통일로 이렇게 연결되는 섭리 역사다. 그런 뜻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섭리 역사,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게 역사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은 바로 통일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통일,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이다, 뭐 UPF다 이러면 아 통일이 별개의 거구나 이렇게 식구님들이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식구들의 사명은 신앙과 이꼬르 통일이에요. 신앙은 뭐예요? 마음과 몸으로 통일하는 거죠. 영인체와 육체가 하나 되는 거죠. 그 통일이죠. 그 다음에 가정, 남녀가 하나 되는 거죠. 그 통일이죠. 그 다음에 민족이 하나 되는 거죠. 통일이죠. 세계가 하나 되는 거죠. 그 통일이에요. 그러니까 통일로 시작해서 통일로 끝나는 거예요. 통일이 완성이에요. 그러면 그 방식은 뭐냐? 간단해요. 믿음을 잃어버렸잖아요. 믿음. 불신이 분열을 시켜놨잖아요. 분단을. 그러니까 이걸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탕감은 거꾸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분열을 통일로, 통합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제일 처음 말씀을 찾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아담형 인물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담형 인물을 찾아서 하나님과 일체되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사탄의 세계가 빠져나가요. 분리돼 나간다. 그것이
타락성 복귀예요. 타락성을 벗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실체기대라고 하잖아요. 처음에 믿음의 기대, 그 다음 실체기대. 나한테서 교만하다든지 또는 불만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못된 모순들이 있잖아요. 교만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걷어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참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메시아를 만나야 돼요. 구세주. 절대 인간 독자적으로는 구원의 길을 못 가요. 하나님 앞에 못 가요. 메시아를 거쳐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보냈던 거고 다시 온다고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딱 엎드리면 머릿속에 딱 그려야 돼요. 첫째, 불신을 믿음으로. 그 다음에 아담을 잃어버렸잖아요. 에덴 동산에. 그러니까 아담 같은 인물을 찾기 위해서 내가 성별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타락성을 벗고, 타락성을 벗죠. 교만하고 혈기 부리고 이런 거 다 벗어버려야 되죠. 그래가지고 비로소 애중굴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중보로 세우고 순종하고 그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성소가 필요하고 지성소가 필요하고 이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를 통해서 성직을 맡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메시아가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 그 메시아를 만나면 이제 구원의 세계가 열리고 구원의 국가가 열리고 구원의 개인이 다 완성되는 거예요. 이 세계를 향해서 우리는 섭리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신앙인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섭리를 알았잖아요. 섭리에 동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밖에 있으나 안에 있으나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가면 불안해, 고통스럽고. 이게 이제 다른 신앙과 우리 통일교회의 차이예요. 다른 사람들은 신앙만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마음에 그리면서. 그럼 구체적으로 설계도가 나와 있잖아요. 잃어버린 아담 같은 인물을 찾아서, 그 다음에 사탄이로부터 들어온 자기 몸에 들어와 있는, 마음에 들어와 있는 타락성을 해탈하고, 그리고 메시아를 만나서, 구세주를 만나서 그 세계를 땅에다 만든다. 이게 지상천국이고 전하락과 연결된다. 천상천국이에요. 그게 천일국이에요. 천일국.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천일국은 세 가지가 있어야겠죠. 백성이 있어야 돼. 백성, 신도. 그 다음에 이제 주권이 있어야겠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으로부터 일체된 사람, 하나님과 일체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회원까지를 풀어주잖아. 우리는 하나님을 회원시켜드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제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에덴 동산을 떠나셔 버렸잖아요. 속이 상해가지고. 그 실학원이야.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제자리에 모시고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만들어서, 그래서 땅에서 영원히 이루고 사는 세계가 천일국이야. 그러니까 백성, 주권, 그 다음에 영토까지. 영토. 근데 우리는 천일국은 다 이룬다고 선언해놨죠. 신통일왕국으로. 그런데도 아직 영토를 못 찾았잖아요. 북한의 절반 땅을. 그거 복귀할 때까지 우리는 끝없이 신앙하고 또 구세주를 만나서 그분의 길 앞에 인도를 받아가면서 그 일을 해내야 돼요. 그래, 우리는 눈 뜨면 통일이야. 마음 통일, 가정 통일, 민족 통일, 국가 통일, 세계 통일까지. 그 통일은 우리하고 별개가 아니라 섭리적 역사 앞에 동참한 사람들은 곧 통일이다. 이렇게 오늘 이해를 하시면, 아, 내가 오늘 뭔 얘기를 하려고 단에 섰구나 하는 걸 이해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특별히 통일 부분을 전담해서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여기 와서 여러분하고 얘기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동기란 건 반드시 있어야 돼. 저도 그때 협회 수련 받으러 왔는데 서울역에서 내 친구를 하나 만났어요. 마침내 서울 간다고 그랬더니 이놈이 셀렘이라고는 양담배를 한 갑 주더라고요. 그때 미국 담배가 엄청나게 귀할 때고 그거 하나 가지면 어깨가 으쓱으쓱할 때거든. 그걸 내 잠바 호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는 협회 수련을 갔어요. 너 그때 뭐 담배는 잘 안 피웠지만 그래도 양담배 한 갑 갖고 있으니까 든든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청파동 들어가다 보니까 미군 잠바를 하나 입은 분이 총 개머리를 빼빠로 닦고 있어요. 나 그분이 경비실장인 줄 알았어. 아버님인지는 모르고.
안에 가니까 그 다리 아프신 우리 유효원 협회장님이 설교하고 계시고 그분은 경비실에 있더라니까. 그러더니 조금 있으니까 그때 9시 반쯤 됐는데 10시쯤 되니까 그분이 들어오셨는데 잠바 입은 채로 들어와서 그리고 갑자기 막 수련생 한 130명이 긴장해가지고 무릎을 꿇고는 그냥 아버지 그래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이 새끼들이 아버지는 집에 가 있지 왜 여기서 불러?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소리는 못 질렀지만은. 근데 딱 질서서가지고 그냥 아버지 막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막 땅을 치고 막 그래요. 그래서 힘든 집단이다 이 집단이. 그런데 선생님께서 왔다 갔다 하시니까 막 긴장되더니 뭐로는 패거리들이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서 뭐 사상 통일, 심정 통일, 생활 통일 막 했었더라고요. 그래 세계 통일한다는 놈들이 지 맘도 하나 주관 못 해가지고 아직도 담배도 못 끊는 놈들이 여기 몇 놈 있구만 딱 그러더라고요. 내 앞에 딱 서가지고 담배도 못 끊는 놈 몇 놈 있다고 그러더라니까요. 이야 투시하는구나 투시. 내 호주머니 속에 담배를 봤구나 이 어르신이. 얼마나 가슴이 떨리는지. 이걸 나갈 수가 있냐면 갖다 버리부랴 그러는데 아무리 셀렘이라도. 그래서 식은땀을 쫙 짜면서 끝나기도 4시간 반을 하더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머리를 탁 쳐박더니 여기 몇 놈 있지? 그런 놈이 무슨 세계 통일해? 지 맘도 통일 못한 놈이? 그래서 식은땀을 얼마나 흘리더니 그때 담배값을 화장실에다 버리고 지금까지 담배를 안 물었으니 그것도 대단한 거죠. 어? 그 힘이 얼마나. 그게 소위 충격이야 충격. 아버님으로부터는 파동. 그걸 강하게 느꼈다 그런 얘기야. 그때 결심했던 각오가 지금도 변하지 않고 한 60년 세월을 흘러간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다. 그래서 어떤 계기가 주어지면 다 여러분도 몰라서 그렇지 영적으로든 다 가정적 사회든 개인적 사회든 계기가 있어서 아버님을 만난 거예요. 부모님을. 이런 점에서 오늘 섭리를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기 쭉 지금 설명 제일 처음에 아버님의 섭리는 초대 이승만 대통령하고의 만남입니다. 기독교를 통일하기 위해서는 이미 기반이 잡혀져 있는 이승만 정부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버님이 늘 호시야. 우리가 까마득한 옛날 얘기잖아요. 50년대 얘기니까 1945년 해방되고 48년 정권 생겼는데 그때 이승만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7년형을 서대문 감옥에서 받고 성경을 정독을 9번 했답니다. 9번 7년 동안에. 그리고 완전히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 선교사들 덕분에 미국 가서 프린스턴 대학이라든지 하버드라든지 조지 워싱턴 대학을 다닌 거예요. 박사학위를 2개씩이나 받고. 그러니까 그 이승만 정부가 한국에 들어와서 기독교 국가를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헌법이 미국보다 더 잘 만들어진 게 대한민국 헌법이야. 정말 그거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었다는 데 대해서 대단히 정말 이승만을 존경해야 돼요. 그 이승만 대통령이 욕을 얻어먹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그때 독립기금을 모금해서 독립운동을 하는데 독립기금을 제일 많이 걷어들인 데가 하와이야. 하와이는 우리나라가 120년 전에 하와이 수수밭에 사탕수수밭에 일하러 정식 이민으로 보낸 사람들이 후손이 형성돼서 하와이에 살았어요. 우리 국민들이. 그러니까 거기서 모금을 해서 독립기금을 주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공개적으로 줄 수가 없으니까 다 일본 독재가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승만은 그때 거기서 독립기금을 받아가지고 미국의 상층 부위를 로비하는 거예요. 상층. 상하 의원들 또는 뭐 장차관들. 그러니까 미국은 처음부터 로비스트라는 게 있어요. 로비스트. 돈을 받고 그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는 거야. 우리로 말하면 브로커들이죠. 일종의 복덕방들. 그러니까 영수증을 받을 수가 없어. 로비스트들한테는. 근데 하와이에서 우리 교민들이 조금씩 걷어가지고 모은 돈을 뭉청 주면 갖다가 소식이 없다고 말이야. 어디다 썼는지. 그러니까 도둑놈으로 락인 시켜버렸다 이야. 영수증도 안 가져온다고.
그 사람이 영수증 안 내놓으면 신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승만이 나쁜 사람으로 찍혀가지고 상해 임시정부에 가서 초대 대통령 하다가 밀려가지고 설 자리가 없게 됐지. 진짜 애국자입니다, 저 양반. 말년에 3.15 부정선거 때 대통령 때문에 부정선거를 한 게 아니고 그때 조병욱 박사가 호남선 열차를 타고 가다 돌아가셨어요. 급성병으로. 그래서 혼자 남았으니까 자동으로 이승만은 대통령이 당선되는 거야. 3.15 때. 근데 이기붕이를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세우다가 그 사람이 장면하고 대결하는데 불리하니까 그걸 조작해가지고 부정투표를 하다가 걸려드는 거예요. 그 이승만은 학생들이 찾아가서 부정선거 때문에 학생들이 의거가 일어났다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하야해버리잖아요. 계엄령 절대 발표하지 말라고 말이야. 백성이 죽으면 안 된다고. 지금 이승만을 독재자로만 그렇게 우리가 그냥 젊은 학생들이 또 전교조들이 교육시켜가지고 그렇게들 인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으면 한국의 발전은 없습니다. 이승만이 미국과의 안보 동맹을 맺어가지고 안보를 미국에게 맡겼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한 거예요. 진짜 공산화됐지. 김규식 선생이나 김구 선생이나 여운형 선생처럼 합작이란 말로 왔다 갔다 했으면 공산당들이 끈질기게 공산화시켰죠. 그때 국민의식이 공산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80%니까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 국민의 80%가 공산주의가 좋은 걸로 알았다 그런 얘기가 사회주의가. 그러니까 만일 47년에 유엔에서 남북한 총선거를 하라고 했을 때 김일성이가 총선거를 받아들였어도 합법적으로 공산화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운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운 거지. 김일성이가 통일 감시단 입국을 거부해 버렸잖아요. 북한에 들어온 것을. 그래서 남쪽만 선거를 한 거예요. 근데 제주도가 선거를 못 했잖아요. 왜? 그때 좌익 세력들이 제주도에 뿌리를 내리고 제주도 사건이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그냥 지금 좌파 정권들이 들어와가지고 제주도가 대단히 민주의거가 돼가지고 것처럼 막 보상해주고 이러지만은 원래 뿌리는 50선거를 반대하면서 경찰서를 불지르고 별짓 다 해가지고 경찰을 죽이고 막 그랬다니까. 그래서 이 이승만 정부가 부대끼다 못해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서북 청년, 북한에서 탈북해서 내려온 젊은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들, 좀 강성 있는 청년들을 제주도에 보냈어요. 좀 강하게 나가라고. 그게 이제 소위 민중과 부딪히면서 좌냐우냐 하는 싸움에서 많은 민중이 희생되겠죠. 그 당시 국민이. 그래서 제주도 사건이 난 건데 지금 이 좌파 정부들은 그 원인은 전혀 얘기를 안 해요. 왜 생겼냐는 얘기 안 해요.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왜 생겼냐는 얘기 안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 보상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인천의회가 며칠 전에 통과시켰어요. 인천 상륙작전 때 희생된 사람들을 보상해줘야 된다고. 지난번 정부에서. 그러면 상륙작전이라고 바다에서 대포를 쏘잖아요. 그 참 구별이 안 되잖아요. 민간인지 그 군사지역인지. 그러니까 초토화 시켜놓고 상륙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됐겠어요. 그 당시도 9월 15일 상륙작전 때. 그럼 그거 다 보상해줘야 돼 이제. 국민 세금으로. 그 다음 광주 사태 보상해줘야지. 이러다 보면 이제 6.25 때 보상해달라고 할 사람이 나올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러다 보면 또 임진왜란 때도 보상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병자호란까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게 되면. 이 나라가 완전히 망신했다니까 지금 이 꼴이. 원인,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냐 원인을 국민에게 알려가지고 선별적으로 피해를 많이 본 사람은 보상해 줄 수 있죠. 그러나 무자비, 5.18 광주 사태 같은 거 보세요. 광주에도 없던 사람이 전부 그 5.18 유공자라니까. 그래가지고 막 8억 1천만 원씩 타먹고, 뭐 무슨 버스비도 50% 삭감, 공무원 시험에 10% 계산, 합산, 더 10점을 더 줘라. 무슨 동생, 여기냐, 여기, 진도 앞바다에서 그 사건 난 거, 응? 세월호 사건. 세월호 사건이지, 세월호 내오라고 말이야. 그건 엄격히 말하면 수학여행 가다가 배가 가라앉은 거 아니야. 그럼 선주가 책임을 지거나 그때 검사를 서울이 했던 경찰관이 책임질 일이지. 그걸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냐 그런 얘기야. 응? 박근혜 대통령이 뭐 도둑질한 거 있어?
어설프게 그 최순실이 종교에 빠져가지고 그냥 험에다가 허덕거리긴 했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건 나라의 질서가 지금 엉망진창이 됐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걸 섭리적으로 내다볼 수밖에 없는, 또 섭리적으로 봐야만 해석이 제대로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아무튼 뭐 그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우리가 분단된 것은 왜 분단되냐 그런 얘기죠. 뭐 분단의 책임이 뭐 미국에게 있냐 소련이냐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2차 대전에서 전승국이 아니야, 전승국이. 다시 말하면 참전국이 있고 전승국이 있잖아요. 그러면 전승국은 미, 영, 불 전쟁 이긴 나라, 그 다음에 소련이 후반기에 들어와서 소련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내 나라가. 그런데 그때 우리는 일본 식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권이 없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전승국이든 참전국이든 들어갈 수 없어. 주권 일본 속에 있으니 우리나라를 국제관계에서는 대한민국이 일본 속에 속한 나라 이렇게 규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입장인데 프랑스와 우리가 달라진 거예요. 프랑스도 독일 식민지잖아요, 그 당시에. 근데 런던에 망명정부를 가지고 있어, 드골이. 근데 전쟁이 2차 대전이 딱 끝나니까 드골은, 망명정부를 가진 드골은 프랑스에 와서 프랑스의 국가를 건설하는 거예요. 프랑스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프랑스를 식민지로 만든 독일을 가른 거예요, 독일을. 미영불소가 점령했잖아요, 독일을. 그럼 그 원리대로 우리나라를 갖다가 어디다 집어넣으면 우리 일본 식민지니까 전승을 했어요. 우리가 전승을 했어. 그러면 반드시 일본을 갈라야죠. 우리는 독립국가가 되고. 근데 우리는 그런 입장에 못 쓴 거야. 왜? 국제사회에서는 대한민국을 국가로 인정 안 했다 그런 얘기야. 승인한 나라가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나라. 프랑스는 27나라가 승인을 했고 그 당시 유럽에. 우리는 한 나라도 승인한 나라가 없어요. 일본 속에 있는 나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힘을 못 길러서 독립을 못했고, 상해 임시정부에 있는 임시정부 요인들도 국제관계를 몰랐어요. 국제관계란 것은 잘 알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권이 있고 국민이 있어요. 근데 영토가 있으면 국가입니다. 그러나 이 국가에다 플러스 알파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그게 국제 간의 승인이야, 승인. 외교관계가 수립돼야만 국가로 인정한다 그런 얘기야.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 식민지 아래에 있는데 어디 오고 수기했겠어 우리가. 하나도 수기를. 그래서 미국도 우리를 승인 안 한 거야. 응?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독립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자격이 없어서 소련과 미국이 점령국으로 들어온 거예요. 점령국. 우리 스스로 독립을 할 수 없어서. 그러니까 북한은 소련이 점령하고 남한은 미국이 점령해서 거기서 38선을 가른 거야. 여기 우리의 운명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원리적으로 보니까, 섭리적으로 보니까 가인의 아벨로 갈랐더라고요. 딱 38선. 정확하게 3수, 완성수, 8수, 재출발수. 그러니까 여기서 세계 평화를 다시 출발시키는 점으로 딱 선을 그어놨더라 그런 얘기야. 사탄과 하나님이 함께 그 최전선에 만나가지고 여기 문제가 해결돼야 세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는 그 당시에 아버님 계실 때 판단하기를 사탄이 최고의 왕국이 소련이니까 소련의 고르바초프를 굴복시켜야 되고, 남쪽에서는 북한에 대한민국에 와서는 김일성이를 굴복시켜야 되기 때문에 아버님이 소련을 직접 찾아가신 것이 90년 4월 달인 거예요. 소련에서 언론인대회라는 이름으로 600여 명의 세계 언론인을 데리고 모스크바에 입성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냥 간 게 아니야. 아버님 축복식을 하던 60년 4월 달에 그 자리에서 식구들을 모아놓고 마스트 고라는 말을 썼어요. 마스트 꼭 가야 된다. 어디로? 모스크바로. 반드시 그날이 온다고 그랬다니까. 60년에. 근데 90년에 30년 만에 모스크바에 가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참 당시 아버님을 모시고 같이 비행기로 갔습니다. 같은 비행기로. 근데 참 우연한 것은 제가 그때 청와대에서 교육을 해요. 청와대 비서실부터 뭐 경부실까지 5군데를 강의했거든요. 또 강의를 달력이라 우리 연수원에서 택시 기사들 교육을 시키는데, 마치 청와대 대통령 경호실장이
여기 시흥에 있는 자기 장모가 돌아가셨어. 밤중에. 그 밤에 운전수를 데리고 자기 차를 데리고 올 법도 하지만 그 사람도 몸을 도살했는지 밤 10시가 넘었는데 택시 기사를 자기 운전수로 오라고 해 먹으니까 택시를 개인 택시를 하나 부른 거야. 불러가지고 시흥까지 오는데 택시 안에서 기사가 그러더래. 한 3, 40분 가야 되니까 강연 한번 들어보려냐고. 누군지도 모르고 경호실장인데. 그러니까 들어보자고. 근데 내 강의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때 기사들이 막 길거리에서도 테이프를 사가고 막 전국 국민이 다 듣다시피 강의 테이프를 많이 사갈 때니까. 그러는데 이게 기가 막힌 얘기거든 자기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장모가 돌아가시는데 시흥까지 40분에 왔는데 안 내려. 택시 기보로 그 테이프 달라 이거야. 내가 사간다고. 그러니까 택시 기사가 얼굴을 진상을 쓰면서 이거 아무데나 사는 것도 아니고 파는 것도 아니라고. 듣고 싶으면 차 안에서 계속 달릴 테니까 들으라고 했다는 거야. 근데 얼마나 끝나냐고 해서 90분 간다니까 90분간 듣자고 하면서 시흥을 뺑뺑 돈 거야 다 들으라고. 그러니까 끝나 박수 치고는 강사 이름만 대달라고 하니까 설용수라고 그러니까 장례 치르고 경호실에 가서 나를 찾아가지고 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만났더니 청와대 경비실부터 교육을 해야 되겠다. 경호대부터. 그래서 대통령 비서실까지 5일간 했더니 전두환 대통령이 금일봉을 줬어요. 대통령이 줄 때는 금 얼마 안 그래. 일봉 그래 그냥. 근데 내가 모스크바를 내일 모레 가는데 이거 아버님 갖다 드리고 싶더라고요. 청와대에서 나온 거니까 상징적으로. 그러니 그대로 갖고 왔어요. 가서 모스크바에서 부모님 앞에 경배 드리고 이제 보고 드리고 갖다 바쳤더니 이놈아 그 자식놈이 그 교육에다 벌어온 걸 내가 써? 네가 갖고 와라. 네가 갖고 와. 그래가지고 뭐 한 200여 명 밑에서 박수 치면서 그것도 내가 받아가지고 와서 세봤더니 500만 원 넣어놨더라. 500만 원을. 꽤 큰 돈이지 500만 원이. 그걸 내가 이게 참 받았다가 내가 쓴다는 양심이 가책되잖아요. 근데 마치 기회가 왔어요. 바로 제가 모스크바 호텔 13층에 묵었는데 1층 로비 강당에서 우리 교민들이 한 600명 모여서 회의를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교수님이 와서 그 한국에 대한 축사 겸 인사를 좀 해달라고.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 모스크바까지 간 김에 초청을 받았으니까. 갔더니 한 600명 모였는데 200여 명은 한국말을 알아듣고 나머지는 못 알아듣는데 벌써 2세, 3세 내려와서 한국말을 모른다 이야. 우리 교민들이. 고려인들이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통역을 세운다고 그래. 그럼 몇 분간 강의를 하면 되냐 그랬더니 한 30분간 시간이 있는데 통역을 하니까 15분에 맞춰주면 좋겠습니다. 15분 동안에 강의를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지금 설교도 제한받으니까 얼마나 어려워. 식은땀 나는데. 그러나 뭐 거기 섰으니 안 올 수 없잖아. 서서 단에 쓰자마자 대한민국에 대해서 제일 궁금한 게 뭔지 한번 물어보라고 했어요. 왜냐? 그때 장벽이 막 거칠 때야. 88년 올림픽 때서 세계 대한민국이 드러난 거 아닙니까? 88 올림픽 때 소련 놈들이 배를 끌고 인천항으로 왔어요. 선수를 싣고.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그냥 공산권 세계에서 왔다 해서 엄청난 선물을 줬어요. 이놈들이 막 쓰레기통에 있는 고물차, 버려진 차까지 끌고 갔다 배에다 실었다니까. 한국 것이 얼마나 좋은지. 소련은 제가 가보니까 화장지가 없더라고요. 화장지가 없어요. 화장지 갖다 달라고 룸서비스맨한테 소리를 지르니까 교과서를 한 권 갖고 왔어요. 두꺼운 교과서를. 엉덩이 찢어지겠더만 내가 보니까 말이야. 응? 이야, 소련이 거대한 나라인 줄 알았더니 비참한 나라더만. 아, 공항에 2시에 도착했는데 하여간 물건을 안 풀어주는 거예요. 그거 안 풀어주냐 했더니 다 노역한 사람 들어가 버렸다 이거.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방으로. 일 안 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말보로 담배, 미국 담배 가지고 2볼만 갖고 가서 숙소에 갖다 놓으면 눈 닦으면서 기어 나온다고. 갖다 놓으니까 금방 나오더만 나와가지고 앞을 서서 담배든 다 담배. 길거리에서 담배만 두고 있으면요 막 6기통, 8기통 차가 서요. 장군들 차가. 다음은 담배 한 갑이라도 넣어주려고. 별 군데를 다 구경시켜줘요. 담배 한 갑 가지고.
더 하고 싶으면 한갑 더 우물우물 몇 시간 더 해주면 좋아하고 물어봐요. 그렇게 가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민회장 미아이 박이라고 그 회장님이 내가 얘기했어. 이제 궁금한 거 물어봤더니 새마을운동이 뭐냐고 그래요. 어떤 사람 하나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김일성대학 총장 하던 사람의 아들이더만. 누군데? 이름이 안드로포프인가 그래. 소련은 포프가 많더만. 뭔 푸가? 뭐 영자침 되는지 어쩐지 말이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새마을운동이 뭐냐 물어보니까 내가 뭐 대답을 하니까 갑자기 당황했지 나도. 그래서 새벽중에 울렸다고 그랬지 나는. 이 공산주의 사는 사람들은 왜 새벽부터 돌아다니는 걸 잘 모른다니까. 왜 돌아다니냐 이거야. 자본주의 사회는 뭐로든 이익이 있으니까 돌아다니는 거 아니요. 사업을 하든 뭐든. 근데 공산주의는 제 시간에 나와서 일 끝나면 딱 집에 들어가서 조용하든 어디든. 그러니까 간판 우선 보고 놀랍니다. 간판. 왜 이렇게 간판이 많냐 이거야. 공산주의는 배급사회니까 간판을 붙여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어쩌다가 뭐 양복점이나 나물새집이라 이런 건 있어요. 그 빌딩 같은 밑에 보면 그 양복 수선하는 집 이런 거 있습니다. 근데 찾기가 힘들죠. 우리처럼 간판이 막 수로 이게 놀래자빠니까 왜 이렇게 많냐 이거야. 그 다음에 왜 새벽부터 돌아다니냐 이게 밤 잠도 안 자고 이런 거 이해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남보다 더 밤잠을 안 자고 일을 했다. 쫙 설명했어요. 우리가 5,000년 가난했잖냐. 이걸 한번 극복하려고 마을길도 넓히고 지붕도 고치고 부지런해서 오늘 여기 와서 이렇게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었다. 이 소련 사람이 감동받은 게 그 슈퍼에 있는 물건들, 우리 그 25시 같은 물건 사이트 이걸 보고 놀란 거야. 어떻게 저렇게 생필품이 막 넘쳐나냐 이게. 자기들은 줄을 서가지고 끝없이 줄을 서도 하나를 구할까 말까 하는데. 그래서 감동을 준 얘기를 하고 그 안드로포프라고는 김일성대학 총장에 망명해가지고 사는 아들 집을 가자해서 갔어요. 제가 가지고 간 밥솥도 가지고 왔거든요. LG에서 나온 거. 그것도 가지고 가고 돈 500불 교민에서 줬어요. 우리 교민 사회발전을 써달라고 했더니 막 박수가 이놈들이 박수도 오래 치더만 한 40분을 치고 있어. 그 바쁜데 말이야. 돈 500불 가지고 한 1000불만 주면 2시간은 찍었더만 이것들어가지고. 이놈 자식들 말이야. 얼마나 보람있게. 내가 문 선생님이 드렸다고 해서 내가. 아버님이 주셨다고. 그때 내버릇문. 벌써 이미 아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때. 참 기적 같은 일입니다. 아버님이 고르바초프 만나가지고 회담할 때 막 손을 치면서 내린 동상 끌어내리라고 말이야. 공산주의 끝났다고. 니들이 하나님 나라로 안 돌아가면 말이야. 이야, 식은땀 나더만. 그때만 해도 KGB가 있었는데 긴 장화 신고 선글라스 신고 권총 딱 차고 쫙쫙 한 600명 모여서 회의하는데 KGB가 1000명이면 1000명 쫙 둘러싸고. 근데 아버님이 거기서 소련이 하나님 나라로 안 돌아가면 망한다는 거야 막. 얼마나 힘이 쓰이는지 말이야. 그건 당당해요. 고르바초프 앞에서 당당해요. 약속해라 이게. 3000명 미국 가서 민주주의 교육시켜라 이게. 그러니까 고르바초프는 얼어가지고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 3000명 시키려면 돈이 꽤 많이 들 테요. 그러니까는 돈? 그 계산해보라고. 박보익 계산해보라고. 그러니까 박보익이 알겠어? 미국 가서 40일씩 교육받는데 얼마인지? 한 1000억이면 되겠구만. 1000억 갖다 주라고. 고르바초프한테 한국 돈 1000억을 주는 거야. 3000명만 뽑아서 보내라고. 교육비는 내가 미국에서 다 된다고. 너는 뽑는 데만 써라 이거 그 돈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크레민궁으로 소련 군부가 쿠데타 일으켜서 쳐들어갈 때 미국서 교육받고 온 우리 3000명의 학생들이 크레민궁에 누워버린 거야. 바닥에. 나를 탱크로 깔고 가라고. 그래서 군부가 긴급회의를 해가지고 3000명을 죽일 거냐 쿠데타를 성공할 거냐. 엘친 세울 때. 고르비는 그때 벌써 저 해변가에서 연금 나오고 있고. 고르비가 지금 어제 그제 죽은 거 아니요. 그 사람이 소비에트를 해체해버렸잖아요. 사탄편 가인권을 굴복시킨 거예요. 완전히 아버님께서. 그리고 고르비가 나중에 감사하다고 한남동까지 찾아왔잖아요. 아버님 앞에 감사 인사드리고 우리 리틀렌저스가 공연하고 라이샤오라고 하는 여사가 그렇게 아버님을 존경하고 어머님을 존경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세계적 사탄이를 굴복시켜버린 거야. 이미 85년에 제네바에 있는 과학자대회에서 카플란이라고는 미국의 노벨상 수상자인데 우리 아버님 존경하는 학자가 있어요. 그분을 시켜가지고 공산주의는 70년을 못 넘기고 망한다는 공산주의 종언을 선언해라고 했어요. 벨베디아 교도소에서 아버님이. 그때 카프라이라고 하는 양식 있는 학자가 공산주의가 지구의 3분의 1을 점령해버리는 지도를 펴놓으면 뻘그런데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한테 그랬어. 망할 것 같다고 하면 어떡하겠냐고. 그때 아버님 막 칭송을 치면서 그따구 소리를 하고 학자 거기서 치우라고. 망한다 그러라니까 망한다고. 그래서 그 천여 명 모인 교수들, 학자들 앞에서 카플란이 연설한 거 아니에요. 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산주의는 70년 못 넘기고 망한다고 그랬으니까 망할 거라고. 그래서 박수를 받고 딱 70년째 되는 해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 해방 70년이 망할 줄 알았더니 지금 77년이야.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물어봤어. 왜 북한은 7년씩 연장되냐고. 그랬더니 애굽에서 400년 만에 해방돼가지고 왔지만 바빌로니아가 70년 고통받고 또 가나안 입성하듯이 한국도 우리가 책임 못 해가지고 7년이 더 갈 거라고. 금년이 77년이야. 내년부터 망하더만 이제 보니까.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섭리와 통일은 불가피한 관계예요. 그리고 나서 아버님이 북한을 들어가신 거예요. 91년에 12월 달에. 참 나는 그 인연이 있어요. 그때 우연히 중국을 갔어요. 중국을 가지고 압록강 옆에 단동 압록강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죠. 단동 바로 신의조고 물 하나 강 하나 끼고 있잖아요. 거기 가서 7층에 묵게 됐는데 라디오를 딱 들으니까 만수대에서 문선명 목사가 연설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계를 하더라고. 중계. 평양방송이 중계돼 거기에. 그래 거기서 자세히 듣고 있어. 그런데 좀 있으니까 집에서 집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 평양 가셨는데 당신 그 북한에 가서 아니 저 중국 가서 거기 갈 수 없냐고 말이야. 그 압록강을 건너가도 못하지만 그 쉽겠어요? 그 초청을 안 받으니 그럼 다 미국 시민권 가지고 들어가신 일행인데 만수대 언덕에서 참 연설하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김일성 주체사상을 비판하는 거예요. 윤다련 주체사상 가지고 안 된다고 막 그러시면서 내가 내놓은 통일사상 가져야 된다고 하나님이 없는 인간주의가 되느냐 막 그럼 대답을 하고 막 윤다련이 대답을 쓸어요? 부총리인데 그냥 눈만 꺼물꺼물하고 혼나더만 막 보니까 이야 저는 아버님을 한 뭐 같이 평생 동안 저도 일생을 모셨다고 보는데 한 번도 돌아가는 걸 본 일이 없고 나무 얘기를 인용한 말을 들은 일이 없어요. 무슨 학자 얘기를 얘기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보시 섭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참 대단한 분입니다. 그 위험한 KGB가 총을 들고 새카마이 눈 선글라스 쓰고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레닌 동상을 헐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중국 연변대학에 모택동 동상을 헐어버리고 거기다 공과대학을 세워줬잖아요. 모택동 동상을 헐어야 공과대학을 세워주겠다는 거야. 그 당시에 우리 돈 500억을 들여가지고 중국 연길에 우리 조선족 연변 종합대학이 있어요. 거기에 공과대학을 우리 선생님께서 장비 다 시설 넣어서 세워준 거야. 지금도 당당히 서 있어요. 가보시면 알지만. 그때가 어느 때라고 상상도 못해. 아마 중국 역사상 모택동 동상을 헐어버린 게 처음일 거예요. 500억 밥 바꾼 거지. 그리고 박문일 총장이 그것 때문에 뭐가 지나간 거예요. 중국 공산당에 미움받아가지고. 학교 세운 건 잘했지만 그 동상까지 꼭 헐어야 되냐고 다른 데다 짓지. 근데 문 선생님이 거기다 앉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앉으려면 돈 안 준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헐어버렸다고 그랬다는 거 아니야. 기가 막힌 얘기지 정말. 참 이 양반은 원칙을 놓고는 양반이에요. 자, 북한을 가셨습니다. 만수대 언덕에서 그렇게 연설하셨잖아요. 그리고는 김일성이 만나서 흥남의 그 별장에서 마석 별장에서 단독 회담을 하셨잖아요. 거기서 가인아벨, 상봉
야곱과 이삭의 소위 에서와 야곱이지. 야곱의 상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아버님보다 나이가 많잖아요. 그리고 가인편이잖아요. 거기서 형제가 되는 거예요. 형제. 그 야곱이 에서를 팥죽 가지고 굴복시켜서 형님의 장자권을 찾아오듯이 아버님 거기서 찾아와 김일성을 굴복시킨 거예요. 형제가 되셨잖아요. 그럼 김일성한테 그때 얘기한 거예요. 당신 여기 있으면 죽으니까 내가 저 아르헨티나에다 별장도 지어놓고 말 타고 경마장까지 다 만들어놨으니까 거기 와서 기거하라고. 그리고 통일된 뒤에 백두산 사냥 가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죽냐고 그러더라는 거 아니 김일성이가. 두고 보라고. 내 말을 굳이 할 거라고. 그러고 나서 김일성이 간지 뭐 얼마 되고 94년이니까 3년 만에 죽어버렸잖아요. 4년 7월 달이니까. 정확한 얘기했다는 거야. 나 따라서 미국으로 오라고. 그거 할 수 있어요?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참 대단하신 분이야. 내가 2002년에 북한 갔어요. 우리 평화자동차 준공식에. 갔더니 준공식 마치고 영빈관에서 김용순이가, 그때 죽은 김용순이 있어요. 김용순이가 통전부장도 하고 대남 사업 담당 최고 책임자인데 우리를 영빈관 초청해서 10명을. 그래서 그 당시 세계일보 사장입니다. 그래서 거기 갔어요. 김용순이 앉고 박보희 총장하고 나 앉고 이제 모두 협회장도 앉고 이렇게 쭉 10명이 앉아서 양쪽으로 그 식사를 하는데 김용순이가 그래요. 박보희 총재를 툭 치면서 너무한 거 아니요? 그러더라고.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래서 박보희 씨가 왜 너무한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세계일보가 조선일보보다 더 악질적으로 공화국을 헐뜯는다 이거야. 공화국을. 북한을 비판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박보희 총재가 있다가 난 이제 사당 준 지 그만 오래됐고 요 설용수 사장이 사장이라고 그러니까 설 사장이 그렇게 가혹하오? 나보고 그러더라고. 사장은 신문 안 만듭니다. 내가 그래 버렸지. 그래서 누가 만드냐고 그래서 편집인 부사장이 신문은 만들고 사장은 경영만 합니다. 그랬더니 회계 망치간 소리를 한다고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공산당식으로 최고 책임자가 다 한 줄 알았는데 신문사는 대부분 사장은 경영하지 신문에는 별로 관여를 크게 안 합니다. 그걸 북한은 잘 모르죠. 근데 거기서 김용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 이게야. 만수대 연설 때 문선명 목사님이 김일성 주체상을 비판한다는 현장이 있었다며 자기가. 간이 다 녹아버려 간이. 야, 저렇게 대담한 사람 있나? 그래서 김다련 부총리한테 가서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경호실장 오라고 불러라고 그러더니 경호실장 불렀더니 갈겨버리겠다고 그러더라는 거야. 북한에서는 주체사상 비판은 즉각 총살이니까 기관단총으로도 갈겨버리겠다고 그러더래. 그래서 김영순이가 그 순간 얼른 생각이 떠오더래. 김일성이 여기 외항산 별장에 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잠깐 전화해보고 그 수령님이 갈겨라고 하면 갈기지 지금 좀 기다리자고. 제 양반 안 도망간다고.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러더래 경호실장이. 그래서 사무실에 와가지고 전화를 돌려가지고 외항산 김일성 특별 전화를 했다는 거야. 자기가 이제 우리 앞에 얘기하는 거야 지금 김용순이가. 그런데 주성님 문선명 목사가 주체 사상을 비판합니다. 그랬대 김일성이한테. 근데 김일성이가 아무 소리 안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심각했다는 거야. 전화기가 꺼졌나? 그래서 또 눌러보니까 소리 나더래. 그래서 그러고 있었더니 그냥 김일성한테 또 전화할 수는 없잖아요. 그랬더니 한 5분쯤 자기 말로 그래 되니까 김일성이가 그러더라는 거야. 김동지 진짜 목사가 왔구만. 그러더래. 진짜 목사가 왔다고. 어떤 목사들이 오면 문익환이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이런 사람 와도 다 아부하고 수령님 잘한다고 하는데 주체상을 비판하는 사람 있었겠어? 김일성이 탄생한 이래로? 그러니까 진짜 목사가 왔다고 그러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놔둬. 그런 사람이 속은 더 넓어. 내가 만나보면 아니까 절대 경호 잘해주라고 딱 그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살았다 이게 문 선생님이 목사님이.
근데 왜 세계일보가 자기 나라를 이렇게 때리 부시냐, 막 비판하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김영순 입장에서는 할 만도 하죠. 그래서 내가, 야, 아버님의 대담성. 그 아버님을 경호하고 보고받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9명입니다, 9명. 이 인물이 하나 가면, 좀 똑똑한 사람이 가면요, 직책 괜찮은 사람이 가면요, 보통 8명은 달라붙어요. 한 사람만 경호하는 게 아니야, 안내하는 게 아닙니다. 왜? 5사람이 전부 자기가 본 입장에서 보고를 해, 중앙당에다가. 언어를 어떻게 쓰고, 행동은 어떻게, 화장실은 몇 번, 이런 참 사생활을 보고입니다. 이걸 종합해서 검토를 하는 거야. 한 사람 말만 들으면 잘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8사람이 달라들면 꼼짝, 나도 세계일보 사장이라고 나한테 4명이 달라들었어요. 의정국에서 나왔지, 아태에서 나왔지, 민화협에서 나왔지, 보안사에서 나왔지, 보안국에서 나왔지, 경찰 나왔지. 4명이 늘 감시합니다. 그러니까 언어 하나, 행동 하나를 조심해야 돼요. 제가 김일성 그 만수대 언덕에 가서 김일성이가 누워있는 이제 그 뭐라고 하나, 방부제 발라가지고 누워있어요. 벌거를 만또 입고. 살아있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어떤 이 동상 만드는 기술은 세계에서 북한을 못 따라가요. 동상 중에서 가장 실감나는 동상이 입상입니다. 입상. 혹시 입상이 뭔지 아세요? 양초로 사람을 만들어 놨다고 말이에요. 양초로. 살아있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내가 그 만수의 의사당 그 태양궁전 거기에 김일성이 누워있는데 이제 에스컬레이터 타고 쫙 갔거든요. 먼지 털고 몸에 뭐 세부치 같은 거 다 조사하고 갔어요. 가서 딱 가는데 앞에가 우뚝 섰더라고, 김일성이가. 손 딱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그 살아왔나 이 사람이? 그래서 악수를 하려고 하는데 손이 안 나와. 그래서 이 자식이 악수 안 나오긴 안 나오는가, 죽은 건 틀림없는데 가보니까 벌겋게 술 한잔 먹었는지 누워있어. 그랬더니 그 안내원 얘기해. 주의하시오 그래, 나보러. 뭘 주의합니까? 그랬더니 잘 들으라 이게. 당신 태도를 보니까 좀 교만하게 생겼다고. 내가 당당히 왔거든. 그랬더니 앞에서 인사를 한번 하고 옆으로 가서 옆구리에서 인사를 한번 하고 머리에서는 절대 인사를 하지 말고 돌아와서 또 옆구리에서 인사를 하고 뒷걸음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시를 해요. 전부 개별적으로. 그래서 그 시킨 대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웬만하면. 근데 제가 얼른 생각이 떠올라요. 인사란 건 얼굴 보고 오는 거지 왜 다리에다 인사를 하냐 이게 사람이. 그리고 내 생각에 그래. 이 사람이 살아서 사람을 괴롭히고 숙청시켰으면 그만둘 일이지. 죽어서까지 왜 사람을 괴롭히냐 이게 이 자식들이. 이 공산당들은 그거 잘못됐더만. 영혼은 안 믿는 놈들이, 물질만 믿는 놈들이 왜 죽은 사람을 영혼에 놔둬. 그러니까 베트남의 호치민 같은 놈은 유언할 때 이렇게 유언한 거야. 내가 죽거든 나를 불질러서 화장해라. 그래서 제가 좀 남거든 큰 나무 밑에다 묻어놓고 거기서 그늘 밑에서 대담을 해. 내가 그 소리를 다 들을 테니까. 이러고 죽었어요. 근데 공산당들이 가만히 보니까 남의 나라는 다 방부제 발라 누워있는데 자기 나라만 그 화장한다는 거 이해가 안 가니까 이놈들이 또 방부제를 어설프게 발라가지고 지난번 가보니까 시신이 없어. 그래서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소련 갔다고 그래. 뭐야 죽은 놈이 소련 갔냐고 그랬더니 방부제 바르러 갔다고 그래. 방부제 기술이 모자라가지고 다 미친놈 자식들 말이야. 자, 그 중에 제일 위대한 인물은 등소평이야. 등소평이 97년에 죽었잖아요. 홍콩이 98년에 반환된 걸 못 보고 죽어가지고 유언을 이렇게 했다니까. 나 죽거든 불질러서 홍콩 앞바다에 뿌려라. 홍콩이 영국으로 또 해방되어 나온 날 인민과 함께 더불어 춤을 추리라. 키는 적어도 인물은 인물이요. 그리고 절대로 13억이 울게 하지 마라. 10,000명만 뽑아서 대표만 울어라. 시간 낭비다. 지금 경제 성장하기도 바쁜데 울고 있으면 되냐 이거. 그래서 10,000명만 뽑아서 딱 1분 가는 거야. 사이렌 쫙 울리니까 아이고 자 끝! 그러고 끝나 이러는 거야. 그래서 중국이 좀 거대 중국이 된 거야. 등소평 같은 일을 해야지 말이야. 이 김일성, 김정일이라는 도 옆구리에다 또 누워놨어, 두 놈이. 미친 자식들 말이야. 그러니까 가서 옆구리 요거는 그냥 갈 수 없지 않아서 얼굴에다 인사를 좀 했지. 너 정신 차리라, 이놈아. 꿈이라도 나타나서 빨리 쳐보라고 그래. 속으로만 들리면 큰일 나니까. 그러고 나왔더니 선생 좀 봅시다 하고 안으로 끌고 와.
근데 선생이 하지 말란 짓을 합니까? 나보고 그래. 뭘 하지 말란 짓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내 얼굴에다 인사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인사하는 건 얼굴에다 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고개가 숙여져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각서 쓰시오. 잘못했다고 반성문을 써라는 거야. 2장을 주더라고. 2장 A4 용지를. 그래서 짧게 썼지. 오래간만에 와서 우리 동포를 만나니 고맙고 김일성 주석의 위대한 사상 앞에 감동받을 때 한두 번 아니고 막 칭찬을 했었더니 그 각서는 잘 썼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즉각 출국하시오. 나가라 이게. 그래서 그 다음날 나오는데 나 그래도 잠이 안 오더만 잠이 안 와. 뭐 잡으러 올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우리 어린 디트렌젤스가 평양 가서 공연할 때 학생 하나가 일기장에다가 평양 학생들은 불쌍하다. 이렇게 어두운데 어떻게 밤거리를 다닐까 이렇게 썼어. 사실대로 가로등에 불이 없으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 박보희 총리님 붙들려 가서 4시간 고생했다니까. 교육 잘못 시켜갖고 왔다고. 그 청소한 놈들이 간첩이야. 간첩 정보원들. 방 룸서비스로 돌아다니는 놈이 간첩이니까 이놈이 일기장을 열쇠 채워서 안 넣어놓고 그냥 펼쳐놓고 가버렸다 이야. 그래가지고 박보희 총리가 4시간 고생하고 오셨다니까. 그게 공산당 사회야. 자, 아무튼 아버님의 섭리는 김일성까지를 굴복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의 기대를 세워서 메시아 만날 수 환경까지 만들어 메시아까지 와서 민주주의 속에 우리 살고 있잖아요. 이게 섭리라니까요. 이제 우리가 이 섭리에서 마지막으로 뭘 할 거냐. 자, 이제 뭐 건너뛰어서 합시다. 우리 다 섭리 조건을 세웠잖아요. 제1이스라엘은 바빌로니아 가서 포로까지 애굽고역 지났고, 제2이스라엘 기독교는 로마 박해로부터 콘스탄틴 뉴스테리가 기독교 공인받고, 392년에 데오도시우스가 국교를 만들어줘서 제2이스라엘의 기독교가. 그러니까 기독교를 끌어안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독교 기반 없이는 공산주의 못 막아요. 우리 통일교 가지고는 안 돼요. 숫자적으로도. 그러니까 기독교 실력협회라니까 우리나라가. 초기에 이승만 대통령의 기독교 국가 건설 때 이미 아버님의 말씀을 가지고 실현하려고 아버님 그때 노력을 했다는 거야.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우리는 상상도 못할 때. 근데 실제 이승만 대통령은 정권 잡자마자 국회가 의회를 소집하면 그때 이훈영 대통령이 있었어요. 이훈영. 그 대통령이 국회에서 부의장을 겸해. 이승만 국회의장 될 때 그때 그 양반이 목사야. 기도하고 개회를 했잖아요. 미국도 지금 국회 상원, 하원이 다 기도하고 성경 보고 국회 여는 거예요. 대통령이 당선되면 성경 위에다 손을 얹고 선서하는 거야.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민 앞에 선서하잖아요. 미국 대통령은 성서 앞에 선서하는 거야. 그게 기독교 국가의 대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3이스라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요 일본 30년간 일제시대 40년 식민지였죠. 그리고 해방 77년 됐어요. 7수는 완성수라고 그랬잖아요. 완성수. 이제 8수부터 출발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북한 권력이 무너지는 겁니다. 김일성이는 무엇 갖고 통치했느냐? 수령 영도론 갖고 통치했어요. 김일성이 식대로 하면 다 된다고. 청살리 전투니 뭐 이런 거 다 말리마 천리마 운동이 김일성이가 항일 투쟁 시절에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허자고 온 것이 북한의 정치체제고 이데올로기였다 그런 얘기야. 근데 김정은이는 김일성이가 죽고 난 뒤에 고난의 행군 시기에 정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죠. 그때 군대를 전면에 내세운 것이 성군 정치야. 그리고 나서 조금 풀리니까 애국 바꿔 말하면 애국주의 그리고 민족주의를 들고 나서요. 우리 민족은 하나다 그런 식으로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런 논리 가지고 통치를 했어요. 근데 김정은이는 지금 11년 됐어요. 뭘 갖고 통치하느냐? 인민대중 제일주의로 통치하는 거예요. 인민대중 제일주의. 인민대중이 제일주의란 뭔 말이냐? 유민유천 아버지 사상이나 또 할아버지 사상을 종합해 보니까 인민을 하늘처럼 받들라고 한 내용이 있다. 그러니까 나는 인민을 하늘처럼 받들겠다. 그 인민을 하늘처럼 받드는 세 가지가 인민중시, 인민을 항상 중요한 대상의 자리에 세워놓고 나와 호흡하면서 나라를 세워나가겠다. 그 다음에 인민존중, 인민을 하늘처럼 존중해라. 그 다음에 인민사랑, 모든 관점을 인민에서 출발하는 거야. 이 나라 한 털이
벼 한 톨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럼 벼 한 톨을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버릴 게 아니라 인민들이 이 쌀 하나를 갈아서 오늘 열매 몇 개까지 하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과 사랑과 애정이 들어갔냐. 그걸 생각하면서 쌀 한 톨의 가치를 인정해라.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북한에서 지금 자리 잡은 건 두 가지 잘했다는 거예요. 하나가 부패, 부정부패를 몰아내기 위해서 장생택, 현영철이, 김용기 다 죽였잖아요. 이용길이. 여튼 고급관 아무리 별이 5개씩 대장 차수해도 부정에 관련된 사람 다 처벌해버렸어요. 물론 정치적 기반을 잡기 위해서 그랬지만은 건성박수 쳤다고 죽여버리고 연설하는데 안경 닦았다고 죽어버리고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은 졸았다고 죽여버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철저하면서 웃사람은 죽이면서 인민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지가. 그래서 장마당에 절대로 군이나 관이 개입을 못하게 해버렸어요. 장마당이랑은 사회주의에서는 합법화되지 못하니까 뜨거우면 경찰들이 오고 군인들이 와서 발로 매대 차면서 뇌물 돈 뜯어간다고 말이야. 근데 이걸 전부 그냥 자연스럽게 장사해먹고 살아라. 인민들이 스스로 살겠다는데 얼마나 잘했냐. 이렇게 봐주라고 그랬다, 이거. 그 다음에 말만 하면 인민대중이다, 이거. 그러니까 인민들이 두고 보는 거야. 저항하고 싶어도 저렇게 열렬히 하는데. 근데 계속 저항이 나잖아요. 유엔 제재는 안 풀리지. 경제개발은 2번 다 실패했지. 응? 중국, 소련도 지금 북한에다 무역을 잘 안 해요. 또 코로나가 와서 엄습해버렸지. 그래서 북한이 지금 최고의 절망에 들어가 버렸어요. 도처에서 지금 평양이 지금 조용치 않아요. 이제부터 내리막길을 가는 거예요. 인민까지 써먹어 버렸잖아요. 자, 처음에 수령 써먹었지. 그 다음 민족 써먹었지. 그 다음 인민 써먹었지. 또 뭘 써먹을 거예요? 이제 하늘을 찾아올 수밖에, 하늘에 매달리는 길밖에 없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금년부터 통일해를 다지고 가는 해다. 아마 88년쯤 되면 통일이 눈앞에 보일 겁니다. 이게 아버님이 그토록 소원했던 기원절의 핵심인 영토를 찾는 거예요. 성별된 영토를 이제 하늘편으로 복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탄이가 없어져야만 취할 수가 있어요. 소유. 하나님은 소유를 결정합니다. 인간은 믿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엎드려서 기도하냐? 믿음 때문에. 믿음.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네 속에서 사탄이가 분리돼 나갔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 거라고 소유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야. 응? 이 점에서 우리가 민족까지 이제 굴복시키는 단계에 왔습니다. 국가복귀가 돼요. 축복을 통해서 북한의 길을 열면 통일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문명사의 새로운 기점이야. 그래서 신문명, 태평양 문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세계 문명은 한반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이미 시작됐어요. 문명의 핵심은 문화입니다. 문화. 문명은 결실이고 문화는 정신이야. 그러니까 그 문화에서 문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독교 문명, 유교 문명, 불교 문명, 힌두이즘 문명 이런 말을 쓰는 거야. 근데 문명의 배후에는 반드시 문화가 들어있어요. 이게 토인비의 문화사관에서 밝혀준 거예요. 어차피 모든 문화는 기독교 문화로 통합되어 간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통일을 전제로 해서 세계 통일이 가능한 거예요. 기독교도 지금 절망 속에 와 있어요. 지금까지 온 신약, 구약 성경 가지고는 미래를 못 가요. 우리처럼 미래가 확 터진 확실한 그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만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점에서 여러분들이 오늘의 섭리와 통일이 얼마나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가. 곧 섭리가 통일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우리는 왜 섭리를 동참해야 되냐면 여기 있죠. 섭리를 알았잖아요. 이제 섭리를 알았잖아요. 이제 그냥 교회를 왔다 마음대로 가고 그런 자리에 온 게 아니라 섭리의 동참자로 여기 왔다 그런 얘기야. 이제 끌려가도 가야 되는 거예요. 싫어도 자기 말로 나 교회에 빠졌습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만 있어라. 가만히만.
교회가 좀 어수선해도 가만히 있어요. 중심 잃지 말고. 그게 섭리를 알았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삶의 목적이 뭐예요? 세상에 태어나서 일생 뭐 잘 먹고 가다가나 뭐 부패하고 방패하고 이렇게 타락하고 가나 깨끗하게 살다가나 얼마나 사는 건 사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보람있게 제가 80을 살아보니까 그래도 뜻길을 100번 1000번 잘 따라왔다고 생각돼요. 나도 꽤나 재주가 있는 사람이라 내 개인적으로 살아서 살 것 같지만은 그래도 뜻 앞에 와서 이 길을 왔기 때문에 이 정도 내가 내 나를 관리하면서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섭리 목적과 사후세계 더군다나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이 억만년 이어져가는 영혼세계 때문에 살아있는 100년 동안의 행동을 한 번 결정한 행동을 바꾸기 어렵다 이게. 잘못돼서 따라가야 돼. 또 용서받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길을 가는 길이야. 그리고 그래야 사람답게 살고 우리가 지나놓고 보면 역사적 사명을 했구나. 지나놓고 보면 자기 영역에서 큰 일을 했든 적은 일을 했든 지나놓고 보면 내가 이런 일을 그래도 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